습니다. 조합 부분에서 아까 환지 부분을 설명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아까 그 환지 방식의 시행 부분에서 237페이지 환지 방식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딱 부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시행자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순환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자, 이 시행자 지정이라는 게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부를 환지를 할 때는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통 조합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구속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시행자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해줘야 돼요. 몇 년 안에 되면 1년 안에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시행자 지정해서 전부를 환지로 조합으로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 사업을 국가가 갖고 갑니다. 알겠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업이 하는 구역이 있어요. 이 도시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시청의 회관이나 무슨 기관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즉 공공사업과 병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공공사업과 병행되면 병행되면은 어차피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합이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권을 뺏어갑니다. 공공사업이 많으니까 어차피 니네가 하기가 어렵잖니 라고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업이요 지연이 돼서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조합장이 가서 해먹어서 구속되면 이 사업이 늘어집니다. 몇 년 동안 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이 여태까지 조합장이 술 먹고 놀았던 모든 비용들이나 그런 비용들이 조합원들이 다 안분해서 부담해야 돼요. 만약에 땅이 200평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을 내면 300평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을 내서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조합원의 채무는 그렇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가 되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그 어떤 공사하고 그런 비용들은 다 뭐야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다.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만약 장기수선 충당이 없다고 치면 뭐야 그 돈이 다 채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파트 도색 작업이나 이런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드냐면 이제 위기가 생기는 거 위기 어때요? 조합이 채무는 이만큼이지 원래 2억 투자해서 10억 벌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지금 지연되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있으니까 쭉 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진구청장이 나타나죠. 안녕? 그렇죠. 힘들지, 그렇죠. 힘들면 나에게 기대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직접 그냥 사업을 해줄 테니까 니네는 지금 내가 집 한 채 한 4억짜리 집 줄 테니까 10억까지 욕심내지 말고 거지 같은 놈들아. 그리고 내가 여기 있었던 지금 현재 잔존 채무 조합의 잔존 채무는 내가 시에서 다 인수할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하겠죠? 그 고민하다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봐봐. 거기 보시면은 자 예외라고 돼 있어. 자 원칙 보자. 교재 237페이지 원칙.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라고 돼 있죠? 자 도시개발구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돼 있죠?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 LH죠 LH.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박스 봐봐. 1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공고 고시보다 몇 년? 1년 이내에 시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쵸? 1년 이내에 시행했대 안 했대?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죠. 게으른 경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수레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반반 동의인데 양념반 후라이드만 동의.
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왜 국공유지를 빼야죠? 왜? 국공유지는 당연히 나라 거니까 뭐예요? 빼고 그냥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의결권을 결정하게 되면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야 되니까 국공유지를 빼고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사 총 수임을 2분의 1이 지방자치단 등이 시행에 동의했을 때 뭐요? 반반이 동의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다? 조합 사업권이 넣을 조합에서 어디로 넘는다? 부산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냥 동의하겠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동의하겠어요. 겨자먹기를 동의하는 거지. 이러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더 협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미분양이 되잖아요. 토지가 환지 사업에서 미분양되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길바닥에 널어앉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땅을 사서 땅이 있어. 나 건물을 올렸어. 뭘 받아서? 대출 받아서 건물 올렸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돼. 그럼 땅값은 내 거잖아. 근데 미분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다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가 계속 몰려오잖아. 거지 돼 안 돼? 거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보통 시행이 성공할 확률은 한 30, 40% 정도 돼요. 제대로 올렸을 때 분양까지 클로징 됐을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왜 시행에 목을 매겠어요? 한 번만 잘 해놓으면 인생이 바뀌니까 몇백억이 해서.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한 시행 한 200억 정도 현찰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200억. 워낙 분양이 잘 돼가지고 워낙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지가 된 거지. 제가 옛날에 그분 앞에서 국산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국산차 타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 나한테. 야 국산차 그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그랬었거든. 차가 6대였거든 그분이. 워낙 부자니까. 그 시행 잘 돼가지고 잘 터져가지고. 그분하고도 같이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 부지 보러 다니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유니세프였냐면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캐나다를 한 6개월 동안 갔다 올 동안 있는데 내가 이 차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너 그냥 타라 그래서 명의전세 제가 차를 탔어요. 외제차를 그냥 주셨어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명의전 해준 거야. 처음으로 제가 탔던 차였던 것 같아. 제대로 된 차.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그러니까 그분이 100만 원 달라 그랬을 때 내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100만 원이 더 드렸지. 저희가 그 차를 오래 못 탔어요. 근데 그때가 어쩌면 월드컵이 있었어요. 오 필승 코리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빰빰 빠빰빰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좀 강남에 이렇게 가는데 신나고 사람들이 막 올라간 거야 차에 대체.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다 잡아쳐놓을 수도 없고. 예. 두 번의 사건이 있어. 두 번의 사건. 네, 두 번의 사건. 하여튼 중요한 두 번의 사건 이후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착하다기보다는 뭐야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너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다시피 해서 됐었던 거예요. 시행이 딱 2번 성공했거든. 시행 성공했는데 완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뭐 열심히 했겠죠 그 이후로. 근데 그분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잭팟을 터트리진 못했거든. 근데 그냥 거의 막 그 배는 게 없더라고요. 사업 잘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때 또 한참 잘 됐거든요. 패턴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성공 패턴이 잘 됐던.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업 방식으로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사채 4부이자 5부이자 쓰면서 사업을 했을 때야. 돈이 급할 때 확 밀어 넣어도 터지니까 그때는 될 때는 좋았을 때니까 4부면 지금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그렇게 밀어 넣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밀어 넣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밀어 넣어서 빨리빨리 분양하고 빨리빨리 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냥 길바닥에 내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빠졌는데 그분이 또 고집이 되게 세. 그 자빠진 지분까지 자기가 다 인수한 거야. 야, 이 바보같이 게으른 놈들아. 그죠? 이 겁장이들아. 야, 내가 싸게 인수할 테니까 나한테 다 줘.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인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터지니까 다 터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분이 법률가였으면 아마 자기가 살 길을 많이 찾았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고 원래 건축을 하던 사람이거든. 건축을 하던 사람이니까
법률을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이런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게 나중에 시행하실 거면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분한테 차를 사드렸어요. 내 명의로 그분 명의로는 차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 명의로 해서 차를 하나 이제 법인 차들을 당분간 타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갚아야 될 거예요. 은혜는 급하게 갚아야 되니까.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진짜. 사실 공짜는 없더라고요. 마음에 되게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먹고 사세요. 다른 거 해서. 예. 사기.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 계통 일 하셔서 벌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아이템이 있다고 저한테 갖고 온 거야. 근데 이게 사기인 거야. 뭐라고 얘기해. 이 사기꾼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친분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러 바빠서 참 안타깝네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데. 예, 그랬더니 뭐 이름만 좀 됐습니다. 예. 예.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차 돌려줄 때 됐는데 안 돌려주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반반도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4번. 시행자 변경이라고 있어요. 별표 치고.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에 변경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김기사라는 운전기사를 뽑았어. 이게 시행자를 지정한 거잖아. 그럼 변경되는 건 시행자가, 김기사가 죽었어! 그럼, 알겠어요? 이거 갖다가 부도 파산이라고 그래. 뭐라고? 부도 파산. 두 번째가 뭐냐면, 김기사가 술 이렇게 거라게 먹고 그 다음날 왔더니 면허가 취소됐대. 그럼 김기사 계속 운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내가 대리를 운전해주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인가 취소예요. 뭐라고? 취소. 취소가 됐으면 뭐야? 시행자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 다음 봐봐. 자, 봐봐요. 자, 시행자가 지정된다고 해서 1년 내에 실시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게으르니까 바꿔야 돼? 시행자가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돼. 착수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야. 봐봐. 거기 보시면은 시행자 변경에서 1번 봐봐. 양가로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기 인가를 받으면 몇 년? 2년에 착수하지 않은 거죠? 2년 미착수입니다. 미착수는 대부분 2년이 많아요. 2년이 아닌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부분 다 2년이야. 알겠죠? 됐어요. 미착수. 예, 욕한 삑. 그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4번 봐봐. 도시개발구역의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원칙적 시행의 도시개발 토지소유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고시 몇 년? 1년 이내 실시간 신청을 했대, 안 했대? 안 했대지. 알겠죠? 봐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야? 부도 파산이지. 회사가 망했어. 그럼 시행사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지? 네 번째가 뭐야? 아까 보시면 2번 봐봐. 행정처분에서 인가 취소지.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되게 쉬운 거야. 자, 2번은 뭐야? 면허 취소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인가 취소가 되니까 뭐야?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세 번째 건 뭐야? 회사가 망했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고 기사가 죽었고 바꿔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년하고 1년은 뭐야? 빨리빨리 하라고 맨날 천천히 오고 늦게 오면 김기사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1년, 2년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 네 가지 사유가 시행자 지정이야 변경 사유야. 변경 사유가 되는 거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사유랑 변경 사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규약 등의 작성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규약 등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이번에 시행 규정의 작성자 이거 있는데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고. 자, 6번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동그라미 있어요. 제한.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어쩌고 했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뭐야? 특시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근데 그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된다고에 포함된대. 제외된다 해서 밑줄 그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 기지개 생각나세요? 기반시설, 지는 지구 단위계, 개는 개발진흥지구죠. 우서 3위. 우서 3위. 그치? 그럼 여기서 종이 사서 와서 뭐 했어요? 비용 치른다 그랬지.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도 일종의 뭐야? 지구 단위계가 같아. 알겠어요?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제안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안권자야 요청권자야? 제안하니까 부산 진구청장한테 제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하면 되니까. 자 봐봐. 국가는 지가 하면 되죠. 지가 사업하면 되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시는 뭐야? 지가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구청장은 못하니까 요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하거나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잖아. 민간이 아니잖아요. 조합은 민간이잖아. 근데 왜 조합을 제한을 못하느냐? 우리 법이 되게 웃긴 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할 수 없죠. 배 밖으로 나와야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조합은요. 구역 지정 후에 설립할 수 있게 법에 있어. 아직 안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에 구역의 3분의 2 면적,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란 말이야. 반장을 뽑으려면 뭐부터 구성돼야 돼? 반부터. 즉 구역이 지정된 후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국가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데 제한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제한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조합이 되기 전 주민은 제한할 수 있지만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구역 지정 후부터 되니까.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많이 틀리니까. 한 장 더 해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양가로 4번 봐봐.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특특시군구청장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의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제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국회법과 같으니까 시험에 안 나와. 비용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 양가로 5번이 문제가 된다. 제한에 따른 결과 통보인데 아까 종이 사서 와서 비용 치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받은 국토교통부의 특특시군구청장은 제한 내 수용 여부를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되죠? 다만 강의 협의가 전에 1개월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45 플러스 30일이야? 아니면 1개월 더하기 1개월이야? 1개월 더하기 1개월이니까 시험 문제를 내야지. 기출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봐봐. 이게 무슨 도시지? 기존의 도시야. 알겠죠? 이게 뭐야? 신도시지. 그럼 기존의 도시는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근데 또 무슨 도시가 하나 생겼어? 신도시가 하나 생겼잖아. 우리 마트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1 플러스 1.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신도시가 만드니까 1 플러스 1으로 들어간다. 왜? 암기하시는 게 편해. 기존의 도시가 있는데 새로운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기존 도시 없어져?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개월 불하기 1개월로 간다고. 이게 나중에 정비법 있죠. 재개발법 가게는 60일 플러스 30일이야. 헷갈려 죽겠네. 옛날에는 이게 세 개가 다 날짜가 똑같았어.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날짜가 다 바뀐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근데 날짜가 바뀐 거야. 이것도 바뀐 거예요. 최근에. 2개월 1개월에서. 2개월 더하기 1개월 3개월이었어요. 근데 좀 더 빨리 패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1개월 더하기 1개월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까 45 플러스 30이었잖아요. 그것도 원래 60일 더하기 30일이었어. 15일 줄여서 45대 30이니까 헷갈려 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숫자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패스트공조 몇 난장이야? 7난장인 걸 뭐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비용 부담까지 설명 끝났죠? 네, 잠깐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이제 프린트 봐요. 프린트. 핵심 2의 외가로 2번 봐봐. 네, 핵심 2의 그 1번 봐봐. 외가로 1번 찾았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도시군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요청은 못해. 요청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지조는 포함 안 돼야 제한돼. 제한돼.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국가 지방에서 조합은 제외된다.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다음 외가로 2번 봐봐. 외가로 2번. 찾았어요? 찾았어요? 제한을 받은 특특시구청장 1개월 이내에 제한제 통보하고 1 플러스 뭐예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이제 교재 보십시오. 교재. 자, 그럼 1개월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조합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조합은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245페이지 보세요.
찾았어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얘가 시행자가 뭘 작성해?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하는 거야. 나 이렇게 살래요. 그럼 작성했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가는 거야. 자, 실시계획 작성 부합성.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부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밑줄 그시고 이 경우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구실이 나오는 게 구역 지정되고 몇 년 안에 실시계획 신청이 나와야 되는 거야. 3년 안에 실시계획 신청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동그라미 쳐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맞아, 틀려? 맞지? 왜냐면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킨 게 뭐야? 실시계획이니까. 이거 거꾸로 낸 적 있어, 옛날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한다. OX. X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아버지 보고 너 아들 닮았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죠? 이거 안 웃는 사람 바보야.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뭐 동그라미 뭐 그냥 웃어주세요 그냥. 그렇죠? 예, 웃어주고 남들이 그렇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하죠? 상위계획이 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실시계획이 하위계획이 서브계획이니까 당연히 위에 맞게 맞춰야 되고 거꾸로 돌려내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봐봐. 누구야? 실시계획은 누가 인가해? 시정권자. 그렇죠? 자, 양가로 3번 봐봐요. 의견의 사전 청취라고 돼 있죠? 예,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한 장 읽어보세요. 양가로 5번 봐봐.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시계획이 고시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지. 그럼 기존의 도시계획이 다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자, 됐어요. 거기서 보겠습니다. 2번 실시계획 고시 효과라고 돼 있죠? 이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의제 밑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같은 법이야. 국회법이지 도시군 관리 결정돼 고시된 거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로 본다. OX. O 맞잖아. 즉 따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이 이 실시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계획돼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네. 지형도면 고시는 언제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정고시 제도랑 비슷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실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고 이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계획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어, 변경 안 됐어. 허벌판인 계획관리 지역이 이제 뭐야? 도시지역을 탈바꿈하는 계획이 뭐야? 실시계획이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아파트를 지고 어디에 학교를 지고 어디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써. 중개업자들은. 업자들은 뭐야?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리고 토목이나 도시공학, 도시계획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냥 실무 들어가면 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 동네 어떻게 할지.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인허가 의제인데 프리패스. 무슨 얘기냐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다 인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15번 봐봐. 화끈하게 밀어주는 거야. 자, 15번 박스에 15번 찾았어요? 건축법엔 건축 허가지. 16번에 주택법엔 사업계획 승인이지. 그 다음에 17번에 항만의 실시계획 승인이지. 18번에 사도법엔 사도계획 허가지. 이거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 뭐가 뭔지. 나 이거 다 못 외워. 근데 그래서 몇 개야? 베스킨라빈스 31이죠. 31가지가 통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31가지가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지정권자 있잖아요. 부산시장이 도장 찍을 때 이게 다 통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LCT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시계획이 나왔잖아. 그러면 누구? 남식. 그 양반이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불합리해도 막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잖아. 집에. 원래 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왜 그랬는지 이렇게 미리 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땐 타이밍 보고 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한 상태고 압수수색은 그냥 쇼야. 이미 증거를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특검 검사들이 이거 들어갈 때는 이게 큰 이슈거든요. 이슈인데 이게 지금 현 정권하고 관련도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될 거로 보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물리면 또 몇 명이 또 물려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현대기아 말고 그렇죠. 예, 현기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마 사식을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워낙 불합리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보통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사건들은 기획 수사기 때문에 일망타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사건 딱 터졌을 때 크게 터졌는데 다른 거에 묻히면 웃겨 안 웃겨? 웃기잖아. 그쵸? 예, 뭐 비결혼한다 이런 거 묻히면 되게 짜증내 하거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이 좀 밤잠하고 좀 다른 이슈 없을 때 훅 들어와야 되거든. 그쵸? 예, 묻히는 게 제일 불쌍하죠. 그쵸? 예.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럼 양가로 2번 보세요. 관련 서류 제출이라는 표현이 있죠. 관련 서류 제출은 뭐냐면 이런 31가지가 통과되려면은 우리가 실시계획서를 우리 누구 영 보기만 하는 아저씨 있죠. 그분이 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산시에다가 관련 서류 제출하면 부산시가 이게 산림청이나 또는 항만청이나 또는 뭐 관련돼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부나 이런 거랑 협의할 걸 사전에 협의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협의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20일 내에 부산시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나머지 외울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거기 250페이지 보세요. 찾으셨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야, 일단 먼저부터 볼 게 뭐냐면 2번 혼용발 시의 분할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이제 수용 배웠어 안 배웠어? 수용 배웠지. 자, 칠판 봐요. 사업 방식에 보면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이라는 말이 있어. 수용 있죠, 수용. 수용 배운 적 있어 없어? 이거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다 할 때 거제도 포로 집단 수용소라고 하잖아.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환지가 들어가는 게 어떤 경우냐면 봐요. 첫 번째 환지가 되는 게 자 여기 봐봐요. 수용을 하려고 그래. 수용을 하는데 지가가 너무 높아. 지가가 너무 높으면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지가가 높으면 토지를 사고 또 건물을 져야 되니까 돈이 2배가 들잖아. 근데 토지주들은 뭐야? 땅을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가가 높으면은 수용으로 가야 환지로 가. 지가가 높을 때는 환지로 가는 거야. 갑자기 땅 살라는데 올라주면 뭐야? 환장하겠네. 그래서 환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로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주목해보세요. 구시가지인데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네. 여기 술집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고 여기 교회가 있고 술집 학교 교회 술집 학교 교회 술집 학교 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왜냐면 구시가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데가 없지만은 옛날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혼재돼 있죠. 건전한 시설과 불건전한 시설이. 그러니까 막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막 노래방에서 막 떠들고 막 술집 해갖고 막 공부하려고 하면 곤드레 만드레 막 노래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춤추다가 이제 공부를 놓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용한 건 이쪽으로, 불건전한 거는 뭐 이쪽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그럼 토지를 교환해야 돼, 교환 안 해야 돼? 교환하면 환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도시 정비를 하려고 할 때 환지를 해요. 자, 봐. 그런데요. 자, 이 도시 이게 기존의 도시야. 여기가 신도시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동네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됐고 여기는 산자락 논자락이다 보니까 절대농지나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가가 뭐야?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호남 표현은 어쩌을까나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요쪽 부분은 뭐로 가야 돼? 환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뭐야? 수용으로 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혼용이라고 그래. 혼용. 외울 필요가 없지. 짜장 만들 줄 알아. 짬뽕 만들어. 무슨 면? 짬짜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게 혼용이에요. 알겠죠? 짬짜면. 짬짜면 아시죠? 예. 짬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짜장, 여기는 짬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역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역 지정돼 있잖아. 그렇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보자. 시행 방식의 규정에서 밑에 보세요. 이번 혼용 방식이 분할 시행인데 분할 시행 환지 봐봐. 환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수의 정비 있어 없어? 정비. 정비 떴어 안 떴어요? 정비 떴죠. 정비 윗줄. 자, 니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역의 인근 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지가가 높아 안 높아? 지가가 높으면 수용해야 돼, 환지해야 돼.
환지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 두 가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 보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집단. 그 시험 문제 집단 수용. 그럼 문제 풀 때 요령이 있어요. 직가 그럼 뭐야? 환지. 정비 그럼 환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집단 수용. 이게 법률 용어야.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바꾸지 않고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왼쪽 봐봐요. 왼쪽에 시행 방식의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시행 방식 변경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선생님, 자, 이 시행 방식 변경 한번 해볼게요. 왜 시행 방식을 바꿀까? 이걸 알아야 돼. 옆에서 써놓으세요. 왜? 라고 써요. 왜? 왜냐면 지가 상승이라고 써요. 지가 뭐라고? 상승. 원인이 지가 상승이야. 지가 상승이야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에요. 알겠죠? 가격이 상승했다고. 땅값이.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올라버린 거야. 됐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수용이 있지? 잘 봐요. 혼용이 있지? 환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업자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사업자 했을 때 우리가 사업했을 때 만약에 자동차로 따지면 이거는 전부 현찰로 사는 거야. 알겠어? 이건 일부 할부, 일부 현찰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전부 할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가가 상승되면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 안 가면 외워야 돼, 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봐봐요. 지가가 올랐어. 환지에서 혼용으로. 말이 돼, 안 돼? 안 돼. 혼용에서 수용으로. 말이 돼, 안 돼? 수용할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가. 그래서 중요한 게 조합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왜? 처음부터 스타트가 환지니까 환지 이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 밑으로는 없으니까 사업 방식 변경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원웨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읽어보자. 자, 거기 이제 2번 보세요. 시행 방식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의 시행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행자 중 1부터 1부터 4호까지 시행자 몰라 임마 0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수용해서 어디로 갔어? 환지로 갔지? 어느 방향인지 아시겠어요? 할부 쪽으로 갔죠. 시행자 1부터 4까지 시행자에서 혼용해서 어디로 갔어? 환지로 갔지? 시행자 1부터 1호 5까지 어쩌고 몰라 임마. 도시개발사업에 왜 조합을 제한다 그랬어? 조합은 사업 방식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돼요 안 돼요? 조합은 사업 방식을 환지부터 출발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수용해서 어디로 갔어? 수용해서 어디로 갔어? 아이 마지막 질문에 봐요. 수용해서 어디로 갔어요? 혼용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방향이 어느 쪽이야? 이쪽 환지 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면 마저 틀려. 틀리는 거야. 끝. 이걸 막 수강생들이 외워요. 공수환 공환환 근데 왜 이게 외우라고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왜? 이게 왜 방식이 바뀌는지 강사가 몰라. 가격 때문이에요. 근데 법조문에 가격이라는 얘기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상승이 원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51페이지 양가로 4번에 새로운 개발 방식의 도입이라고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순환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순환개발 동그라미 치시고요. 설명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봐보시죠. 이건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순환개발에서 옆에 화살표고 세입자라고 있어요. 세입자. 자, 보세요. 여기 만 세대가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요. 10,000명이 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 10,000명이 어디로 갈라? 세입자들 오갈 데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걸 4로 잘라. 그럼 여기 몇 명 있겠어? 대충. 2,500. 그치? 그 다음에 이게 A, B, C, D로 묶은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냐면 2,500세대짜리 그린벨트를 해제. 그래서 2,5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졌지? 그럼 여기 사람들 다 오고 여기 다 때려 부셔. 됐어요? 2년 걸렸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다 됐어. 지었어. 그럼 이 사람들 다 다시 들어와. 그럼 이것들은 뭐야? 다시 또 여기 들어와. 여기 때려 부셔. 그 다음에 이거 다 또 다시 때려 부시고 들어오고 무슨 막기야? 카드. 돌려막기.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하는 거야.
이 순환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 순환을 왜 해요? 매운맛보다 순한 맛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지. 순환이야.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주거권, 거주권 보호와 세입자들의 뭡니까? 오갈 데 없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 이러려면 사업 시간 길어져 안 길어져? 소규모로 해야 돼? 대규모로 해야 돼? 그리고 순환형 주택을 마련해야 돼? 안 마련해야 돼? 순환이 끝나고 나서 이 주택을 처리해야 되잖아. 이거 민간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절대 못해. 이 순환 개발은 100% 공공사업이야. 이 순환 개발을 처음 했던 데가 성남시라는 데야. 성남시장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전 시장에 했었으니까. 자, 하여튼 간에 됐어요. 예, 그럼 순환 뺑뺑이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내가 여기 살고 있었어. 근데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로 받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다 끝나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시행자가 순환개발 방식으로 찾았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이주하는 주택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청약 순위에서 공급받는다, 그냥 받는다. 그냥 받는 거야. 청약 순위랑 관련이 없이 받는 거야.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봐봐. 순환형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형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놈들이 있어 없어? 저 왼쪽이 더 학군이 좋은 거야. 그린벨트 쪽이. 알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일 때는 뭐냐? 환지 대상의 제외. 왜 제외? 어차피 줬잖아 집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한 거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자식이 여기 대림건설에서 이 편한생 아파트를 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 포스코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 안 가고 여기 살고 싶대. 우리 아이가 지금 뭐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 학교가 여기 있거든.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일로 가면은 뭐야? 학군도 바뀌고 골치 아프니까 난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기가 더 핫해진대. 그럼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을 때는 그냥 뭐야? 그럼 너 여기 포기해 이 새끼야. 됐어 안 됐어? 이거 네 거야 알았어? 응 이렇게 끝.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세입자 대형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이라고 돼 있죠? 세입자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 주택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해야 돼. 알겠어요?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됐어요? 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게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수용 사용 방식한 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죠? 알겠어요? 자, 수용시 동의 봐봐. 도시 소유자 투소권 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등록 사업자 능력 있는 자라고 돼 있지? 아, 귀찮으니까 그냥 민간이라고 써. 민간. 뭐라고? 민간. 민간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뭐야? 면적의 몇 번이면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수용한다고 했지.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공공은 땅 한 평씩 없이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요? 네. 그리고 언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다고? 세부, 목록, 고시.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쵸? 예. 재결 신청은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고 다 설명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교재 260페이지 6번이야.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찾았어요? 알겠죠? 이건 다음 순환 때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접고 우리 프린트 펴세요. 프린트. 이 프린트 왜 만들었을까? 이거라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자, 1번 보세요. 1번. 핵심 1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야. 봐봐.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권자는 뭐야? 시도 대장이지.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 대장이 아닌 게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국준공 2000이라고 했죠. 국가계획일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장이 뭐야? 회 먹자, 회. 얼마? 30만. 그쵸? 예,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천재지변. 국준공 2000. 이거 외우셔야 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핵심 2. 도시개발 지정 절차죠. 근데 지정하려면 제한을 해야 되나 해달라고. 그쵸? 근데 국지조는 제한한다, 포함한다. 제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의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죠. 부산 징부청장한테 제한하려면 누가 해야 돼? 주민들이 제한하는 거지. 조합은 할 수가 없어. 왜? 조합은 구역 지정 후부터 나오니까.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근데 1번에 제한해서 시행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야? 특도나 시군구한테, 구청한테 제한하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LH 공사는 누구한테 제한해? 국장한테 제한하잖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국준공 2000에서 그
공공기관의 장에서 제한하는 거니까 그 1번이 핵심이라고 같이 물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한권자예요, 요청권자야? 제한권자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한하고 구청장은 뭐야? 부산시장한테 요청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윤선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핵심 일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핵심 2하고 1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뭐 플러스 1? 1 플러스 1.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요. 진구청장이 제안서를 받았으면 계속 그거 갖다가 씹어먹고 갖다가 처박아 놓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부산시장한테 갔더니 지금 부산시장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래더라. 그쵸? 내가 죽겠다 그러고 있더라. 그랬을 때는 뭐야?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지정고시 효과. 그럼 구역 지정이 됐어. 그럼 뭐야?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 도시가 돼야 안 돼. 도심이 지구단위 계획과 의제되는 거지. 그러나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나 취락지구일 때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기득권 뭐 있죠? 기득권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착수해서 사업하던 애들은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할 수 있는데 30일 내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실시계획이 고시됐어. 자, 실시계획 고시됐어. 나 이렇게 할래요 라고 고시됐어. 알겠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새로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지구 단위 계획 나왔으니까. 나온 거지? 지용도면은 언제까지 나오면 돼? 끝날 때까지. 인허가 의제되는데 언제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돼? 토지 세목권. 인허가 의제된다 그랬지. 아까 베스킨라빈스 31. 31가지가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됐잖아요. 생각나죠? 네. 그 다음에 고시 내용이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변경된 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야 이제 신도시 지역이야. 신도시 지역으로 바뀐 걸로 봐야 된다고. 알겠죠? 네. 자, 그럼 도시개발 규모. 자, 이거 규모 있을 때 일정 면적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주상생자 얼마? 1만. 주상생자 1만. 공 3만. 알겠죠? 비도시는 뭐야? 30만. 초당집 나서 사람이 죽었어. 얼마 내야 돼? 10만 원. 초사 10. 초등학교를 확보하고 그리고 4차선 돌할 때 10만 원으로 한다 그랬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미개발지는 원래 개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짜게 한다 그랬죠. 짜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죠. 그 다음에 취계, 취중. 그렇죠? 중 자요 안 자요? 안 자잖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종합행정기관장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에 대해서는 그죠? 뭐 면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암기시켜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취한중이 개지라라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취계지중. 자, 핵심 3. 자, 원칙입니다. 이러려고 했나. 그렇죠? 아직 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은 잘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 4월 달 가면 육두문자가 막 쏟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원칙 보겠습니다. 개구실이 원칙이죠. 개구실인데 개발계획 구역전에서 동네 소문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없어? 구계시라는 데역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미개발지가 그렇죠. 미개발지가 별로 없는 지역이죠. 30%, 30%. 그 다음에 국가균형 자는 지역이야, 안 자는 지역, 안 자는 지역, 공모하는 기간, 공모하는 기간 얼마? 며칠? 90일. 그렇죠. 그래서 개구실, 구계실인데 우리가 실시계획 신청이 나오면 몇 년? 3년. 안 나오면 2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해제되면 종례농도로 환원되고 폐지된다 그랬죠? 근데 사업이 끝났을 때는 깡패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환원된다 환원되지 않는다. 도시를 의지한다 도시다. 도시다 이렇게 됐죠? 도시개발조합이죠? 백성전 몇 난장이? 7난장에서 정관장에서 지정권 인가를 받으면 되죠. 지정권자. 그렇죠? 잘 모르면 다 누구야? 지정권자죠. 면소 3분의 2분의 1. 그렇죠? 등기가 성립하고 사단법인이죠. 네. 그래서 조합원은 뭐야? 빵에 있어도 조합원이야 안 조합원이야? 조합원이죠. 근데 빵에 있으면 뭘 못해? 조합장을 못하죠. 침 질질 흘리면 못하죠. 못하잖아. 근데 침 안 흘리던 놈이 침 질질 흘리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그랬지. 침 질질. 그렇죠. 거기 보면은 침 질질이 그 다음 장에 있어 없어요? 다음 날에 침 질질 상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권리 의무인데 평등하죠. 1인 1표죠. 그렇죠. 그리고 총회를 두는데 50명 이상일 때는 뭘 들어있어요? 대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경비 부담하는데 이 새끼들이 잘 내 안 내. 그러면 이제 징수이탁이라고 했죠. 얼마? 죽을래 몇 프로? 4%. 죽을 사자 4%죠. 그 다음에 원래 대의원회가 다 대행할 수 있는데 저를 자르려면 뭘 열어야 돼? 총회를 열어야지. 그래서 조합원의 임원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대의원에서 짝짝꿍 할 수 있다. 총회를 열어야 된다.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핵심 다소돼 있는 거 보자. 봐봐. 언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해? 이런 세목고시 수용권. 세부 목록이 뭔지 알잖아. 100개의 물품이면 100개의 물품에 대한 목록이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토지 상환 채권이죠. 원주민 딱 치죠. 전부야 일부야.
일부에 발행한다 그랬죠? 넘길 때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주 대책은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지. 그다음에 선수금은 전부 일부야, 전부 또는 일부야.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땡기는 거죠. 예, 민간은 보험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원형지법. 원형지는 뭐야? 몇 글자야? 세 글자. 몇 분의 몇? 3분의 1. 만든 땅, 생땅. 생땅. 그렇죠? 이란 몇 년 전 매제야? 이 10년 전 매제야. 삼성이 10년. 그렇죠? 자, 조성토지 공급인데 원칙은 경쟁 입찰이지. 근데 얘를 수의계약은 뭐야? 학교, 청사, 빨간펜 얘기했잖아. 구몬수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토지상한측 할아버지 있죠? 그 다음에 단주 공공출하 그랬지? 추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330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뭐야? 추첨 뺑뺑이로 한다고. 원래 가격은 뭐야? 감정가로 때리지만 무료 복지시설이라든지 좋은 일 할 때는 학교나 이런 거 싸게 준다 안 싸게 준다? 싸게 준다.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시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는 맞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3문제 맞히면 어디야? 그렇죠? 아무도 못 맞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정비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